예, 안녕하십니까. 계속 이어서 시작합니다. 10장에는 이 진음 진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24사는 음양에 따라서 순과 역으로 나눠지는데 24자니까 곱하기 2 하면은 모두 40에다 8국, 48국을 이루는데 오행인즉 쓴, 그런데 여기에서 오행이란 말이 에, 목화토 금수 이렇게 생각해서 또 더 나아가면 오행의 상색 상극을 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보통 우리가 음양오행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음양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렇지 않고 오는 중오죠. 중오에서 움직임이 시작된다 이거요. 그런데 그것인즉 여기 이 가운데에서 말하자면 분 나누어진다. 나누어진다는 말은 또 순역으로 나눠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데 오행이 사실은 우리가 중궁에 있는 숫자가 1에서 9자죠. 1에서 9까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구성의 음양이라고 해석하면은 의역이 되는데 이상하게 오행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예, 그 도천보조경 같은 경우에 또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번 주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종이란 말은 이 근본이 되죠. 근본이 된다는 말은 결국에는 음양이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해서 그럴 때는 1, 2 절을 갖다가 1, 2 구를 갖다가 같이 해서 보요. 3, 4, 9절을 같이 해서 보고 마찬가지로 5, 6, 7, 8 이렇게 묶어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1번의 오행이란 말은 조종이란 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중에서 나누어진다는 말이나 음양에 따라서 예, 게 부는 나누어진다고 추는 나간다는 게 말하자면 이중인 음양에 따라서 나누어져 나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묶어서요. 그런데 양은 좌변으로부터 둥글게 돌고 음은 우로로부터 이것도 똑같은 말이죠. 방금 위에 있는 전전다이나 이것도 돌아서 서로 통한다. 이 말은 대개파에서는 뭐 시계방을 방향 아니면 시계방을 반대 방향 이렇게 해석하는데 비성파에서는 이것은 말하자면 순비, 역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유인 누구든지 유인 어떤 사람 그러니까 누구든지 음양을 아는 사람은 근데 여기에서 음양이란 말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음 진양을 이야기합니다요. 그래서 이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음양의 이치를 갖다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대지 큰 명당짜리죠. 큰 명당짜리를 만나지 못할까? 무슨 뭐 걱정 근심이 쌓이겠는가? 내가 마음대로 좋은 자리를 갖다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장전이요. 먼저 여기 1번하고 2번은 별 중요한 말이 아니고 3, 4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그 1, 2 구절이요. 이 1절은 우의 문장에서 미진했던 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밝힌 말이다 이거요. 그래서 자모공손이란 말이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자모공손은 취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24사는 24 단지 24국의
단지 이게 뭐 24산이 그친다. 동사로 생각해서요. 24산이 응해서 그친다. 그러니까 24산에 24산 뿐인 것 같지만은 일산은 일산지국에는 순과 역이 다르죠. 순도 있고 역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순자도 일국이 있고 역자도 일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일산양국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24 곱하기 일산양국이면 곱하기 2면은 어찌 48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48국이다 이거요. 그런데 차국은 무슨 오행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어떤 용신 지난 시간에 용신 이야기 했었죠. 시간상의 신묘한 변화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건 불역이치죠. 용신이 무슨 오행을 얻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여기서 오행이란 말이 나와요. 말하자면은 음양에 따라 순영이라고 하면 좋은데요. 그 다음에요. 분명히 원문에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오행은 즉 제차분적이라고 했죠. 오행은 즉 오행은 여기서 나눠진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그런데 오행은 이중에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요. 여기에서 이 원문하고 엄청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대용 선생이 말하는 오행이라는 다른 의미의 오행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진짜 오행은 음양이란 것이죠. 음양에 따른 순영이죠. 그래서 오행의 근원 종조라는 것은 아까 음양이라고 해석했죠. 그런데 그 오행이라는 것이 유형각연,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산, 목산 뭐 이런 의미죠. 그리고 또 유적은이가 가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의 24산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분오행이란 뭐냐? 분오행의 이게 분오행이란 것이 이제 중요하죠. 이게요. 분오행이라는 것은 현공대계의 자웅이 교구하는 변역이죠. 변역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음양이라고 안 하고 여기서 진양으로 해서 오행을 나눈다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여기서 오행이라는 것은 음양 오행을 말하고 음양 오행 중에서도 음양은 진양을 말한다 이거요. 그래서 노는 현공풍수 2로는 여기에 이르러 가지고 현공에서 계획을 세우는 의미는 뜻은 거의 거의 다 했다. 여기까지에서 말하자면은 애성반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현공에서는 본래 구성오행이라고 그러죠. 구성오행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있지만은 또 구성을 오행으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오행의 여기 근원 조정인 결국에는 음양인데 그 음양이 진양이란 뜻이죠. 이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음양이 어떤 물건인 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음양이라고 살짝 나왔어요. 음양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말하자면 이에 대해서 원문에서 신명 아주 명쾌하게 중요한 것은 명쾌하게 밝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또 양종좌변 전전단 음종우로 전상통 여기에서 좌우란 말이 나오죠. 이 좌우. 그래서 음이 있는 즉 양이 있고 양이 있는 즉슨 또 음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소위 뭐라고 하냐면 음양이 상견이다. 이거 음양상견. 음양상견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음양상견.
음양상견도 이게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음양상견이며 자웅교구가 바로 현공대계의 아주 비결의 요지이다 이거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좌우라고 말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하까지 포함시켜서 사방으로, 그러니까 좌우상하라는 뜻이죠. 예, 요 표시는 뭐요? 그 노래 박자 맞출 때 그 이게 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이와 같다. 이것인즉 상문의 용분양 변 음양치 강남내령 광북방 금이오고 말하자면은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했다 이거요. 그런데도 유감스럽게도 형적은 만두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만두의 차관점에 의거한 것에 그쳐버리면 현공대개의 묘를 갖다가 영에 이해한다. 이해를 불능한 고로 발탄하여 말하기를 한신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유인이 사람들이 이 이치를 모르면 현공의 이치 중에서도 방금 한 걸 음양 순역을 말한 거죠.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한 즉슨 진음진양의 오행을 어떤 사람들이 이 위치를 안다면 알게 되면 바로 무엇을 아냐, 진음진양의 오행을 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진혈맥이고 진신용이고, 이건 용신으로 아마 고쳐야 할 것 같네요. 용신. 그리고 또 그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순역에 따라서 순역에 따르는 것은 천기의 모두가 천기의 묘가인데 어째서 대지를 못 만날까 걱정하느냐. 만약에 이것을 모른다면, 음양순영을 모른다면 대지가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눈이 오색이란 건 현란하죠. 현란하다는 의미죠. 현란함에 미혹돼서, 그래서 눈이 홀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진자를 갖다가 얻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속주는 속주는 이게 틀린 말이라는 뜻이고요. 장중산에 주 볼까요? 분이라는 것은 양편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양편이란 건 뭐냐? 전도이고 왕래이고 비슷비슷한 말이죠. 마지막에 양편이란 말이 결국에는 음양에 따른 순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음양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그 오행이라고 나왔는데, 오행은 음양 오행에서도 음양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 순역이 전도되면 예, 순역이 전도되면 자연이 48국인데 48국으로 나눠지는데 그게 맞지 않는가 이거죠. 그런데 구성이란 말이 나오네요. 구성이 유전하고 기운이 순환하는데 8개 구성인즉은 여기를 쫓아서 도는 것인데, 순자는 순하고 역자는 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순자는 순하고 역자는, 이것이 바로 차중에서 순영으로 나온다 이거죠. 또 오행의 근원인 종조는 그렇게 돼야겠네요. 이것은 만두이론상의 유형가견이나 유적가심이 아니다 이거요. 24산에는 오행으로 나눔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형공 괴에 따라서 천심이란 건 중국이죠. 중궁의 일계란 말은, 이 일계란 말은 중궁에 있는 일에서 국가로 나타나는 숫자겠죠.
그것을 구궁에다가 유동을 시켜요. 유동을 시켜요. 그런즉 나머지는 책계에 관련된 내용인데, 책계는 이 통과합니다요. 책계는 이렇게 계속 책계고 관련된 겁니다. 책계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지리 청랑서고, 책계는 청랑 5 첫 구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불필요하게 책계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것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이제 현공의 하학계와 기성은 책계죠. 근원 종조이다라고 해서 책계에 관련된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입향 이전이 아니고 입향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은 무르레거와 산의 입수는 사면팔방을 자세하게 보고 방위를 배치하여 정한 다음에, 정한 후에 애성법을 사용하여 어떤 물이 합하고 어떤 물은 불합하고 모산은 합하고 모산 불합이 든 걸 갖다가 살펴고, 또 거기에서 다른 향을 달리 다른 향을 찾아보고 처처마다가 합은 시운에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 가지고 보구는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보구는 생기로도 해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계로도 해석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생기로 해석할 것 같아요. 다시요. 보구는 책계요. 그 다음에 직달은 왕기로도 해석하고 학계로도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합분했기 때문에 생기냐, 그렇지 않으면 8운의 8자라면 왕기죠. 이렇게 해서 그 생기 왕기로 해석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구와 직달을 겸하여 득하여야 바야를 가인데, 이러한즉 향의 겸좌 겸우이고 겸간 견지의 법이 있는데 그 중에 없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 중에 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인이 유전천변을 시에 따라서 식등하고 알고, 그리고 음양이 있는 곳을 식등한다면 수시에 다시요. 유전변천을 시에 따라서 음양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식등한다면은 대지를 넣는데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는가. 다음에요. 영어 소장의 이치는, 또 좀 말이 불필요한 말들이 좀 있어요. 상하가 무상, 변화가 있고, 진태도 무항, 이것도 똑같은 변화죠. 그래서 나누어진 즉은 변화 중에 의거한 것인데, 그 변화가 진태, 상하, 또 음양을 분별하고 결국에는 그 순영을 나눈데, 만약에 이와 같이 무항자이면, 무항자는 유항인 것 같고, 또 무항자이면 유항인 것 같다. 그러니까 요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순역이 음도될 수 있고 양도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속해 분순역. 그런데 아까 제일 먼저 제가 설명할 때 오행이 차분중 그랬었죠. 오행이 차분중, 그 다음에 음양출이라고 있어요. 근데 계속 오행이란 말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대체적으로 없는 편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오행이란 말은 나오지 않고 분순역이라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분순역인즉슨 천심정운지 일계를 입증시키고, 천심정운지 일계랑 입증시킨다는 말은 운반을 넣는다는 이야기죠. 중궁에다가요. 그렇게 해서 구궁에 유동하고 그 다음에 현공에 의거해서 전도 유행을 시켜요. 어디에? 24산의 음양에 따라 에, 수령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명쾌하게 오행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그 지금 온명원 선생 준데 지금 불필요하게 책계하고 관련된 여러 개 쭉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요. 계속 책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음. 그런데 그래서요. 온 선생의 책계에 관한 예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사운의 인자 신양계의 책계를 설명하는데 의도적인지 우연인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자면 학계와 책계의 숫자가 바뀌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예, 사운의 인자 신양은 학계나 책계나 모두 다 왕산 왕양이 되는 예를 들었다 이거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요. 온 선생의 책계 의에는 마침 학계나 책계나 비성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예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그 가 선생은 이 온 선생의 예를 보고 온 선생은 책계를 산출하는 방법을 모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심주가 갑자기 나왔어요. 심주가 나온 이유는 여기 지금 가 선생이 심주를 좀 비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심주가 이렇게 되는데 간략의 내용으로 하면 아까 그 공성 48국이라고 썼죠. 공성 48국을 계산을 달리 했는데 틀렸다고 보기에는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그건 이렇게 됩니다. 1운하고 9는 왕산왕양이 없죠. 그래서 무성국이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2운 8운, 3운 7운, 4운 6운은 각기 왕산왕양이 6개 국이요. 그러면 66은 36국이죠. 거기에다가 5운에는 쌍성 해자나 해양이 없고 12개는 왕산왕양이고 12개는 상산하도죠. 그래서 방금 66은 36에다가 12국을 더하면 총 48국이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주는 가주에서 가건성 선생은 심주가 맞지 않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부터 볼까요? 여기서요. 이룬에서 구운까지 48국이 왕산 왕양이라고 이것을 해석했어요. 심선생. 그런데 24사는 수운역으로 나누니까 48국이다. 이것은 그냥 잠깐만 봐도 그냥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머리를 잘 이렇게 써가지고 깊이 연구를 하기를 부탁드리는데 진리와 진지는 감각적으로 논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요. 그리고 해설이 주죠. 주는 합정하고 합리하고 합나집. 나집이란 말은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논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고 하나는 하나고 둘은 둘이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이거나 아니면 하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없다 이거요. 그런데 심공의 주해에서는
말하자면 주제를 완전히 편리 벗어났다 이거요. 치우치고 떨어져 벗어났다 이거요. 벗어나다. 음. 그래서 좀 지나친 해설을 했는데 나는 이전에 심 선생의 주예본을 처음에 이전에 읽어보고 그 말의 성리를 깨달았지만은 그래도 더 계속 연구했단 이야기죠. 융해가 이치를 통달을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진리를 알고 그 진이가 심 선생의 이론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 선생의 이론을 갖다가 바로잡았다 이거요. 현공경전의 진지는 있는 그대로 원원 본본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밝혀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후학자들이 다시는 아주 많은 지리변정주에서 관련된 시비가 막 뒤섞여져 있어요. 뒤섞여져 있는 걸 갖다가 볼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은 증은 어떻게 돼요? 사람의 정력은 유한함으로 한계가 있다 이거요. 그래서 청나라 때부터 중화민국 지금까지 주해한 지리변정을 갖다가 설령 다 읽어보았다 이거요. 그런데 설령 다 읽어봤다 하더라도 그 진지가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다는 걸 갖다 반드시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이거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대가의주 그러니까 장대용 선생 주와 장중산 선생 주 또 나아가 온명원 선생 주 이런 분들의 주가 아마 그 맞은 것 같다 이거요.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즉슨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단시 기가 끊어진 게 죽어도 그런 뜻이죠. 죽어도 진지를 갖다가 에, 오득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유감합니다. 본문의 진지는 장공과 장씨가 말하는 일산지국에는 순역이 있다 이거예요. 순역이 부도고다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순자일국이고 역자일국이에요. 그래서 일산은 양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찌 48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장씨와 온씨는 장대용 선생 주에 대해서 더 좀 자세하게 말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진지를 전해주었다. 다만 장씨 해석에서 여기 뭐라고 한 거 있죠. 요것은 이쪽에 나와 있는데 아까 얘가 좀 잘못됐다고 그랬죠. 이설은 강요 선생, 강요는 장대용 선생의 제자죠. 강요의 주해인 청랑오 수장 첫 번째 장에 곤임의리로 시작되는 구절이 있어요. 이걸 일명 곤울림 결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책계 기성 우리가 이제 이걸 줄여서 책계라고 한다든지 기성계라고 한다고 그러죠. 이 책계 기성글이 이 청랑오의 주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청랑 오도 하겠지만은 청랑오의 주에는 장대용 선생 주가 없고 대신 강요 선생이 주를 달았습니다요. 그만큼 강요 선생의 실력을 장대용 선생이 인정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예컨대 온 씨가 말한 바는 여기에서 온명원 선생은 책계 기성의 결을 갖다가 모른다고 봐야 된다 이거요. 그리고 장 씨는 겨우 미로 조금 드러냈어요. 중광이란 말은 봄빛이죠, 봄볕. 그러니까 일하 좀 드러냈다 이거요. 좀 드러냈는데 드러내니까 이제 지자
그 드러낸 걸 갖다가 겨우 조금 드러냈는데 그 드러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 어렵다는 이야기를 써놨네요. 예. 다음에는 여기 지금 섭구승 선생이 있어요. 이건 장대용 선생보다도 이전에 장대용 선생의 아까 청랑오어 있죠. 다음 기회에 한다는 책이요. 청랑오어를 1960년대에 강의 선생이 줄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석구승 선생은 그 전에 지리역경주를 란 책을 지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이기묵 선생이 이 책을 갖다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안 맞지 않습니다. 다음에 뭐 여러 사람이 줄을 놨는데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장중산주가 지리변정 직해고, 그 다음에 장심원 선생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은 대개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걸 가면서 영석훈 주를 지리변정 익이라고 죠. 날개를 달았다 이거죠. 이걸 가끔가다 좀씩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명원 선생 주가 지리변정 속해이고요. 그 다음에 담양호 선생호 심주ging 주가 민국 초기에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가건 선생이 97년도 현공 지묘란 책에 이 청랑서에 대해서 줄을 단 걸 갖다가 우리가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다음에 청랑서에 이어서 해야 할 것이 이 도천 보정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건성 선생 주가 있는 현공 짐이란 책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가건성 주가 여러 가지로 그 단도직입적으로 한 이야기가 참 마음에 드는데, 아쉽게도 청랑오어와 그리고 천옥경 두 권의 책은 아직 줄을 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책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 서운홍 선생은 그 심중인 선생이 로 연결이 되죠. 지리변정 결효. 지리변정 결효에 대해서 또 평주를 달았다 이거. 이건 최근 일이죠. 예를 들자면 진배생 선생이 지리변정 비결이라고 책을 지었어요. 이것은 장심원 선생이 지리변정 소에 대한 또 주죠. 그러니까 진배생 선생이나 장심원 선생은 마찬가지로 대개파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